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AMPM 마케터 김민정입니다. AMPM 글로벌 정다혜 마케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구글 광고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면서 어떤 광고를 진행해야 효율적인지, 왜 해야 되는지 다양한 주제로 이제 뭐 질문도 받고 이제 답변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그 주제인 구글 광고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국내 포털 매체인 네이버에 비해서 이제 검색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광고를 이제 네이버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글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제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웹사이트로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 구글 광고는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뭐 광고용으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전달력 있게 만약 우리가 이제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이라면 이 제품의 장점을 잘 설명을 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유튜버 콜라보 같은 제품들도 있을 수 있고,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다른 검색 광고 같은 채널보다는 조금 더 효율이 올라오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인사를 해주셨어요. 김성님 안녕하세요. 따수미님 안녕하세요. 기다렸다고 해주세요. 강진수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구글 광고의 새로운 소식이랑 구글 광고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구글 광고의 새로운 소식 전할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구글 광고에서 전할 수 있는 소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뭐 구글 쇼핑 기능 이 생긴 거, 구글에서 유튜브 쇼핑 기능이 생긴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매체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iOS도 업데이트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좀 더 강화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추적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이제 광고를 집행할 때 추적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구글 쪽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향상된 전환 기능 부분도 조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유튜브 쇼핑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이제 그 카페24 공식 채널에서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쇼핑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됐다라고 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서 바로 이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용하던 쇼핑 광고랑은 다르게 유튜브에서 바로바로 사람들이 이제 쇼핑할 수 있고, 다른 이제 웹사이트 외부 URL이 열리지 않고 그 안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구매에 좀 더 용이한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광고 상품인 것 같고, 또 저희 판매자 채널에 이제 스토어라는 이제 그런 카테고리가 따로 추가가 돼서 거기 이제 이쁜 UI로 저희 상품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얹어서 얘기를 하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튜버들 중에서 굿즈를 판매하는 채널 형식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스토어가 열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업데이트가 돼서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처럼 이제 유튜브 안에서도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매 채널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1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예시로 들어보자면, 내가 혼자서 특정한 제품을 판다.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슬라임 같은 거를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업종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데 스마트 스토어로도 할 수 있지만 유튜브 ASMR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스토어를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채널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스토어가 좀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광고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소재를 제작해서 영상을 이제 그때그때마다 제작을 해서 광고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바로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영상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설명란에 링크를 첨부를 해서 구매를 유도하게끔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 유료 광고 표기라든지 그리고 수익형 영상은 좋지 않은 이제 인식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 쇼핑은 이제 직관적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친근한 유튜버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잠재 고객님들을 좀 설득하게 용이할 것 같아서 뭔가 설득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외부 이동 없이 결제가 이어질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조금 읽어보자면 강진수 님이 네이버 쇼핑 광고를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샴푸 업체인데요. 구글도 쇼핑 광고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던 새로운 소식으로 전달드린 유튜브 쇼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카페24를 연동을 해서 스토어를 개설하는 그 채널의 스토어를 개설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쇼핑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구글 내에서 머천트 센터에서 제품을 등록을 해가지고 이 피드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쇼핑 광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을 헷갈리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유튜브 쇼핑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면은 유튜브에 있는 스토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카페24라는 호스팅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요거를 개설할 수 있는 조건도 따로 있어요. 이거는 수익형으로 전환된 그런 채널에서만 한정돼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기준이 뭐였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거는 여기 필수로 메모를 해서 왔습니다. 지금 메모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 조건은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개월 이내에 유효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청자층이 아동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혐오 발언에 대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한 번도 경고를 받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카페24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광고기 때문에 카페24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드신 분이어야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원님이 마이크가 너무 귀엽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따로 준비해온 볼펜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귀엽죠? 그리고 강진수님이 이제 남겨주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이제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 검색 광고도 이제 같이 쇼핑 검색 광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네이버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CPC가 좀 단가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저렴한 CPC로 이제 좀 타겟별로 저희가 가중치 좀 조정을 해서 뭐 타겟별로 저희가 리타겟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타겟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좀 저희가 원하는 타겟한테 좀 누수 없이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네이버만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더 고도화된 그런 저희 타겟을 이용해서 쇼핑 검색 광고 구글에서도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달을 하고 싶은 거는 구글에서 진행하는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CPC를 만들어서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딱 그 키워드에 걸리게끔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대신에 꼭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무래도 최근에 구글이라는 이제 채널 자체가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이제 특정한 검색 광고보다는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이런 기능들을 최적화를 하면서 좀 더 효율 구자에 내가 원하는 내가 좀 효율이 잘 날 것 같은 상품이나 소재들을 노출을 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랑 구글에서 진행하는 쇼핑 검색 광고는 아예 별도의 진행 상품이다라고 인식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머천트 센터에서 제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글 광고에서 이제 세팅을 할 때 이 머천트 센터를 연동을 해가지고 만약에 구글 채널로 광고를 한다, 구글에서 영상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품을 끌어와가지고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봤을 때 만약에 쇼츠 광고다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이 머천트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의 제품, 이 영상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
따로 피드처럼 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네이버 쇼핑처럼 이제 쇼핑에 대한 채널 자체가 구글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제 뭐 제품 브랜드명을 검색해서 유입이 돼가지고 판매가 될 수는 있지만 구글 자체는 쇼핑에 적합한 채널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연동해서 내가 진행하는 광고에 이 제품을 같이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쇼핑 광고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쇼핑에서 이제 이커머스에서 강자는 아무래도 네이버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 이제 유튜브 쇼핑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조금 나온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괜찮은 매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소수의 유튜브 채널들만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새로 나온 상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만 이제 효율이 엄청 높았다가 점점 이제 경쟁하는 이제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서서히 이제 조금 안정화되고 다시 좀 가라앉는 이런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마 지금 시작하긴 단계이기 때문에 참여하신다면은 좀 어느 정도 성과를 좀 측정을 해보시거나 사람들이 이제 효율을 보시는 그런 라인에 같이 껴서 좀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제에 또 다른 문제죠. 아까 전에 말했던 구글 쇼핑 외에 구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광고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우선은 구글에서 뭐 막 유튜브에서 나오는 인스트림 광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인스트림이 뭐지? 인피드가 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검색을 해가지고 구글이라는 지면에서 특정한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오는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파워링크 같은 광고가 일단은 검색 광고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튜브라는 채널 안에서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광고, 그런데 이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광고의 종류가 이제 노출하는 지면은 채널에 들어가는 영상 지면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유튜브 쇼츠 지면이 있고,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도 검색창이 따로 뜨잖아요. 그 검색을 했을 때 이미지 형태로 노출되거나 아니면 채널 옆에 뭐 추천 광고처럼 노출되는 광고 형식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에도 이제 네트워크 배너라고 많이 하죠. 이런 이미지 배너들을 저희가 구글에서 연계가 되어 있는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이미지로 노출할 수 있는 이런 광고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쇼핑 광고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맨 밑에 하단에 보니까 이제 구글 명칭이 너무 많고 다들 부르는 게 달라서 헷갈리다고 해주셨어요. 한번 이제 그 민정 마케터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간단하게 검색 광고, 배너 광고, 영상 광고, 쇼핑 광고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광고가 나한테 보이는데 이거 상품을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 보이는 저희 여기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조금 쌓여있는데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두 분 구글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니 믿음도 가고 이해가 속속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원님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구글 광고 돌리면 좋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스토어 매체이기 때문에 전환 추적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구글에서 운영하는 노출 지면이 나에게 적합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랜딩 페이지가 어디로 떨어지든 일단은 유튜브에서 내 제품이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도 되지만, 전환 추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우선 정리를 해보자면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아직 네이버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만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 방대하게 지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 이제 연령대를 타겟을 중심으로 광고를 좀 트래픽을 모아야 된다, 유입을 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타겟을 설정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이버만큼 추적이 되지 않으니까 한번 잘 고려를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읽어볼까요?
그리고 지금 강진수님께서 구글 광고 타겟팅이 세밀하다고 들었는데 원하는 연령대만 노출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구글 광고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매체와 다르게 더 세밀하게 광고를 이제 타겟팅 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세밀하냐면 보통 이제 오디언스 연령대라고 하죠. 저희 성별이라든지 뭐 연령대 이렇게 보통 뭐 관심사 이 정도만 좀 저희가 좀 설정을 해두고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글 같은 경우는 경쟁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던 모수라든지 아니면 경쟁사의 특별한 이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던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어플을 다운받은 그런 고객이라든지 뭐 포털 사이트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던 그런 고객이라든지 저희가 뭐 쇼핑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뭐 기사도 읽고 아니면은 뭐 블로그도 읽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문맥 타겟팅이라고 해서 내가 관심 있는 상품들을 이제 봤다면 그것을 이제 구글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서 나중에 타겟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당연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연령대 타겟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아이돌을 모델로 기용을 했는데 이 아이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신규 타겟으로 좀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예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검색했을 때 특정 아이돌의 뭐 직캠, 특정 아이돌을 검색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잠재고객 리스트에 다 추가를 해가지고 신규 타겟을 아예 내가 원하는 모수를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너무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타겟적인 부분에서 구글을 따라올 매체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한번 말해볼까요? 김성님이 최근 쇼폰 광고에 관심이 많은데 유튜브 프리미엄 때문에 망설여지네요. 영상 광고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아직까지는 쇼폰 광고를 진행하실 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광고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이용하시고 있는 분들은 광고를 노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그 구글 쪽에서 영상 쇼폰 광고나 아니 쇼츠 광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봤을 때 확실히 영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 디스플레이 배너라든지 아니면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뭐 많은 예산을 태워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략적으로는 효과를 조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진행하는 쇼폰 광고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거나 어떤 형식의 광고를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 상품들을 추천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영 박형원님께서 어떤 입찰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쁜 소재가 좋은지 제품 특성이 확 보이는 후킹성 소재가 좋은지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입찰 입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팅을 하실 때 내가 뭐 구매를 가지고 가야 된다 아니면은 뭐 장바구니 담기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전환 CPA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정해져 있는 그런 KPI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KPI들을 한번 같이 가져가 보시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고 어떤 지면에 노출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PMAX 캠페인을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PMAX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구글 GDN에서 세팅해서 노출할 수 있는 전 영역을 한 번에 이제 조금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노출을 시켜서 최적화가 되는 가장 좋은 구자 그리고 가장 좋은 소재를 찾아내는 그런 캠페인 세팅인데 이걸로 진행을 해보시고 효율이 있는 소재라든지 아니면 워딩이라든지 지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원하는 KPI가 있는 상태에서 그 KPI에 맞춘 입찰 전략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뭐 타겟 CPA가 정해져 있다. 내가 예를 들어 DB 업종인데 단가가 10,000원대에 무조건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CPA를 10,000원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이 예산에 따라서 이 광고를 노출을 했을 때의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광고를 진행하실 때는 이러한 CPA 같은 경우 평균 CPA보다 조금 높게 설정을 해주셔서 처음에 진행하실 때는 최적화를 풀어서 진행하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꿀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처음부터 저희가 광고의 이제 구매라든지 뭔가 직접적인 전환을 빨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환수 최대화라든지 뭐 전환가치 최대화라든지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설정을 하고 광고를 집행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초반에 광고를 세팅을 한 거여서 머신러닝이 되어 있지 않은 이제 학습이 되지 않은 그런 계정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노출이 잘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도 노출이 많이 안 될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 계정이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뭐 클릭수 최대화라든지 이렇게 처음에 좀 진행을 해서 방대하게 이제 사람들의 유입량을 높이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학습할 수 있게 한 2주 정도 좀 풀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캠페인 세팅을 처음에 딱 만들어 놨는데 뭐 요런 이유 때문에 자꾸 만지게 되면 머신러닝이 진행되다가 풀리고 맞아요. 다시 세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최적화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뭐 효율이 당장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유지를 해서 데이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다른 광고들처럼 막 한 하루 보고 이틀 보고 일주일 보고 막 이렇게 세팅을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하는 게 이제 딥러닝이 되는 그런 계정 광고기 때문에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면은 바꾸고 학습을 하려고 하면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뭔가 러닝이 계속 학습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광고가 계속 초기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광고 설정을 하고 두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영박형원님이 예쁜 소재가 좋은지 제품 특성이 확 보이는 후킹성 높은 소재가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이미지 소재를 가져가서 리타게팅으로 가져가는 뭐 브랜딩용 소재다라고 했을 때는 예쁜 소재를 가져가도 되지만 보통 이제 제품 특성이 확 보이는 후킹성이 높은 소재들이 클릭률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유입을 해가지고 이 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유도하는 데는 좀 더 좋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캠페인 세팅 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제품 특성이 확 보이는 후킹성 높은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영상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자극적인 워딩 같은 걸 사용한 이미지 배너, 클릭률을 높이기 위한 배너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우리 브랜드에서는 어떤 거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개 다 세팅을 하시되 일단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거는 후킹성 있는 소재가 일단은 있어야지 브랜딩용 소재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내 브랜드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는 신생 브랜드일 경우에는 그냥 내 제품 이미지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한 할인율, 텍스트 이런 거를 예쁘게 가공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는 않아요. 이 제품이 어디에 좋고 어떤 제품인지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실제로 클릭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홈페이지로 이제 클릭돼서 유입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리타게팅도 같이 써볼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모수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짜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이쁜 소재보다는 조금 제품 특성이 잘 보이거나 내가 이 제품을 샀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내가 어떤 거를 좀 나한테 이득이 취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배너 광고라든지 뭐 검색 광고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검색 광고가 아니라 이제 배너 광고를 보다 보면은 저한테 좀 맞고 가격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뭔가 충동적으로 구매를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직관적으로 가격 아니면은 이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제품인지 좀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뭔가 매칭이 된다라고 할 때 이제 구매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너 보시면서 구매를 많이 하시는 편일까요? 우선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네트워크로 가는 배너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네트워크 배너를 가장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미지 배너는 리타게팅용으로는 썼을 때 그냥 이 브랜드를 인지하기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네트워크 배너로 들어갔을
봤을 때 이미지 배너는 리타게팅용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구글 내에서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 계기 같은 경우에는 뭐 SNS에서 봤던 영상이 구글에서도 또 있고 아니면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제 광고를 진행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평상시에 내가 관심이 있던 제품이 뭐 추천이 된다든지 영상으로 추천이 된다든지 요렇게 들어갔을 때는 확실하게 구매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충동적으로 좀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 소재를 보고서 좀 구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SNS라든지 요즘 이제 네트워크 배너 쪽에서도 뭐 많이 영상 광고가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괜찮다, 어디서 많이 봤다 싶으면은 좀 상세 페이지까지 들어가고 구매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카톡 나에게 보내기 이런 식으로 좀 저장을 해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영상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유튜브 광고를 이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실제로도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 광고 같은 경우는 영상 소재라든지 이런 거 기획을 할 때 좀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당연히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드릴 수는 있지만 최근에 제가 조금 밀고 있는 추세 그리고 이제 브랜드로 밀어가는 추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제품의 신뢰성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소재 그리고 이게 정확한 기능성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서 영상을 가지고 가면 결국에는 브랜드 측에서는 나중에 이 말했던 거를 이제 또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면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 제품의 장점을 잘 소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기능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사실은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써본 사람들의 후기 같은 영상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화장품 브랜드 광고주들이 많은데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제품을 썼을 때 이게 진짜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라는 걸 인증받은 제품들만 쓰고 싶거든요. 저는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썼을 때 만약에 화장품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피부가 뒤집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후기를 많이 검색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실제로 피부과에 관련이 있는 유튜버들이 이 제품을 뭐 어떻게 좋다고 표현하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구매를 하고 싶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보다는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플랫폼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플랫폼 방송이라든지 좀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그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플랫폼을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게 이제 운영되는 형태라든지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하는지 이런 걸 좀 자세히 적었을 때 좀 효율이 괜찮았었던 것 같고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먹방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식이 정말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좀 영상으로 보이면은 약간 좀 관심이 없고 제가 안 좋아하는 음식인데도 약간 군침이 이렇게 돌면서 약간 침샘이 자극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관심이 없는데도 침샘이 자극되니까 일단 뭔가 이거 좀 맛있어 보인다. 이거 괜찮다. 라고 싶어서 저녁에 뭔가 배고플 때라든지 아니면 뭐 간식이 필요할 때라든지 좀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도 운영을 했을 때 구매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네. 주로 어떤 음식을 많이 구매를 하셨는지 유튜브를 보면서 일단은 저는 어떤 음식을 구매했냐면 약간 스낵류도 많이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구매를 했던 거는 약간 그런 거 있죠. 제가 다이어트라기보다는 뭔가 건강을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무슨 새로운 무슨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막 곤약밥 이런 거? 다이어트 식품? 네, 다이어트 식품인데 뭐 포만감도 좋고 좋다. 근데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진 않지만 뭔가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이어트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 그냥 먹으면은 배도 부르고 살도 안 찌고 뭔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이제 구매를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막 비교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딱 봤을 때 이거 색깔 나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약간 뭐 입술이라고 치면은 발랐을 때 좀 각질이 일어나진 않을까? 오래 갈까?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상세 페이지나 영상 내에 담겨 있다라고 하면은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것저것 다 비교를 하시는 이제 고객님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뭔가 이게 직관적으로 딱 보고서 꽂혀서 바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도 있다. 맞아요. 색조 네. 브랜드는 특히 이제 간편하게 이제 맞아요. 제품도 단가가 저렴한 편이 많아가지고 뭐 색이나 발색 이런 것만 조금 먼저 확인을 하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조금 뭐 기초 라인이다라고 하면은 성분을 비교하는 영상 같은 거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간장게장 먹방 이런 거 보고 아, 진짜 간장게장 맛있죠. 같은 그런 류들 이제 뭐 씹었을 때 막 모래가 나온다 이런 리뷰가 있는 애들은 구매를 안 하게 바로 되는 것 거르죠. 같고 바로 거르죠. 그런 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제품에 대한 언급을 해주는 그 맛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후킹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영상 광고의 장점이죠. 그쵸. 저도 실제로 광고주분 거를 이제 세팅을 하는데 제가 군침이 돌더라고요. 영상을 계속 보는데 너무 군침이 돌아서 계속 되감기 하면서 이거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막 꿀떡 같은 건데 꿀이 막 이렇게 떨어져요. 막 너무 약간 쫀득쫀득하고 맛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구매를 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침을 삼켰지만 구매는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구글 광고를 해야 하는 업종. 구글 광고를 특별히 해야 되는 업종, 좀 추천하시는 업종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구글 광고를 해야 되는 업종이 딱히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구글 광고 외에는 못하는 업종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국내 매체에서는 이제 검수가 조금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 주식, 코인, 뭐 부동산, 뭐 성인용 부동산은 뭐 할 수 콘텐츠라든지. 있겠지만 성인용 콘텐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금전적인 부분, 맞아요. 뭐 금융 광고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구글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구글 광고에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요즘 추세 자체가 영상 매체나 영상 콘텐츠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지면을 활용할 수 있는 광고 매체 얼마나 조금 효율적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 영상 플랫폼으로는 유튜브를 이길 플랫폼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저도 뭔가 꼭 해야 된다 이런 업종은 없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광고 뭐 국내 매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의 자료를 요구하는 곳들 있잖아요. 너네 이거 광고 안 돼. 이런 업종들은 죄다 이제 거의 구글 광고 쪽으로 집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구글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노출이 되는데 의미를 두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그게 반드시 저희 쪽으로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심어서 어떻게 구매가 일어났고 뭐 어떻게 뭐 회원가입이 일어났고 경로도 다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뭐 대시보드 상에서는 어렵지만 나중에 뭐 호환이 잘 돼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안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국내 매체 같은 경우는 CPC가 되게 높고 광고비는 이제 한정적인데 좀 노출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초기 광고주도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경쟁사의 모수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뭐 구매 의도라든지 어떤 내가 보는 그런 관심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상세하게 타겟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진짜 너무 괜찮은 상품인데 이 업체는 유명한 거 빼고는 우리 제품이 훨씬 낫다. 이런 상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글 광고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정한 매체를 진행하고자 선택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이 광고를 이 매체를 통해 진행을 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노출되는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노출되는 걸 주 목적으로 하겠죠. 그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내 타겟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성과가 있을 것이고 네이버 검색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확실히 전환율이 좋으니까 이러한 네이버 검색 광고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GFA 광고
아니면은 뭐 네이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제 보장형 배너 광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노출 지면이 네이버니까 네이버를 가장 많이 국내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 일 수도 있고 뭐 카카오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카카오톡은 이제 국내에서 이용하는 메신저 중에서 가장 1위니까 노출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겠다.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 어디에 노출되는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꿀팁 아닌 꿀팁을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구글 광고를 해야 되는 업종에 대해 얘기를 했고, 구글 세팅,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진행을 했을 때 구글 세팅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라든지 좀 소소한 꿀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 세팅은 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글에서 요구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타겟을 대상으로 하거나 뭐 같은 목표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여러 개를 늘리지 말라라고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그들끼리 입찰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 소재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뭐 저는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조건 이 영상이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1번 영상이 있고 2번 영상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은 그룹에 넣으면은 1, 2번을 같이 노출했을 때 최적화 기준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1번이 먼저 잘 나오게 되면 2번은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강제로 두 개 다 태우고 이 성과를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캠페인을 쪼개던지 이렇게 하시는 거고, 뭐 내가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노출해야 잘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피맥스 캠페인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노출하는 그 이미지 소재 형태에 따라서 캠페인을 하나씩 등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에 노출하는 이제 영상 광고 캠페인이죠. 그쪽으로 노출을 했을 때 이제 VAC 캠페인이라고 해서 전환을 대상으로 하는, 구매 전환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진행했을 때 저는 대부분이 이커머스 광고였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효율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도 많이 진행을 해봤지만 DB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DB랑 이커머스를 결합한 그런 좀 애매한 업종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DB 업종 같은 경우도 구글 광고를 좀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VAC 캠페인 말씀해주신 것도 그렇고 PMAX 캠페인도 그렇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거의 무슨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효율이 정말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PMAX 캠페인이 월등하게 이제 효율이 좀 잘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뭐 VAC 캠페인 같은 경우는 최적화가 좀 덜 된 상태였는지 영상 소재를 계속 이제 교체하면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 영상 소재들이 조금 효율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걸로만 이제 좀 세팅을 잘 해놨더니 PMAX랑 비슷하게 이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좀 괜찮다라고 하신다면은 PMAX 캠페인이랑 VAC 캠페인 같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전환 같은 거를 뭐 이렇게 태그를 다 여러 가지로 심잖아요. 뭐 가입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구매라든지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영상 캠페인 아니면 특정 뭐 PMS 캠페인, 디스플레이 캠페인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전환 목표를 따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캠페인은 뭐 가입을 목표로 한다. 이 캠페인은 뭐 구매를 목표로 한다. 근데 여러 가지로 설정을 뭐 4-5개를 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캠페인당 설정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이제 세팅 방법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좀 세팅을 하는 게 좀 더 이제 머신러닝도 좀 더 빨리 되고 뭔가 효율이 조금 더 빨리 이제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치트키 아닌 치트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효율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목표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무 여러 개는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좀 한 가지 아니면 내지 한 2가지 정도로 줄여서 진행을 해보시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구글 광고 비용이 들겠죠?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성실한 님이. 광고 비용.
우선은 모든 광고 매체는 광고 비용을 환산을 해가지고 노출량을 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클릭당 비용이 든다든지 이렇게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는 광고 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의도는 구글 광고를 어느 정도 얼마로 태워야지 될까요?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캠페인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른 매체에서 초반에 테스트하는 뭐 이미지 소재 배너들보다는 영상 광고의 비용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제 300에서 500만 원 이상은 조금 테스트 비용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이제 뭐 최소 예산이 정해져 있다 이런 거는 아닌데 예산이 적으면 이게 노출을 하다가 예산 제한에 되게 많이 걸리게 돼요. 물론 나 예산 1예산을 막 몇십만 원을 해놨는데도 왜 예산 제약에 걸리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자면 운영에 있어서 크게 뭐 제약이 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내가 광고비를 소진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얻어나가는 이제 성과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예산을 좀 더 넓게 풀어가지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모수를 좀 더 많이 늘리고 노출량을 더 늘리고 이러한 모수들을 더 확보를 해보자라는 제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광고 매체를 들어가도 솔직히 뭐 광고비를 태우는 만큼 노출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우리 홈페이지에 유입되는 인원이 많아지고 트래픽이 늘어나고 리타게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데이터들은 광고의 성과에 직결되는 게 맞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적은 상태로 태우게 되면은 내가 도달하고 싶은 사람한테 도달하다가 광고비가 없네 꺼져야지 하면서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예산을 조금 측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초기에 테스트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다 조금만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초반에 테스트를 하시는 비용을 초반에는 일단 많이 늘려주시거나 요런 노출량을 일단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민정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에 좀 제약이 걸려버리면은 뭔가 광고를 정상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은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할지는 잘 이제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300 이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아마 다른 매체를 조금 먼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뭐 적은 광고비로도 운영은 할 수 있으니까 세팅해주세요 라고 하면 사실 저희는 이제 운영은 해드릴 수 있지만 그 결과값에 대해서 노출을 하다가 광고가 이제 종료가 되어버리니까 뭔가 이 효율에 대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차라리 뭔가 국내 매체라든지 조금 다른 뭐 CPC가 저렴한 그런 초기 유입 비용이 조금 낮은 그런 광고들을 조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을 진행을 하시는 거면 구글을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구글을 들어가지 말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페이스북도 진행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원래 들어오는 모수가 많다라고 하시면은 구글은 정말 좋은 리타게팅 매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을 단독으로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요거를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매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글로 이제 처음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테스트를 구글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요 부분은 다른 매체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글을 같이 집행을 할 수 있을 때 구글을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은 나는 그냥 유튜브 채널을 홍보를 해가지고 이 브랜드를 좀 더 유튜브 안에서 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유튜브만 이제 뭐 VAC 캠페인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널리틱스는 꼭 필요할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구글 애널리틱스가 기존에는 유니버설 애널리틱스에서 네.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저도 계속 혀가 꼬여요. 왜 네. 그러죠? 배고픈가 봐요. 아까 먹는 얘기에서. 네. 그래서 유니버설 애널리틱스에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GA4로 이제 변환이 되었는데 요 기능을 아무래도 구글에서 진행하는 구글에서 조금 같이 볼 수 있는 보고서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같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애널리틱스가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가져갔을 때 얻는 데이터 값이 아무래도 구글에서 가져오는 성과이기 때문에 분석하기에는 좀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플랫폼에서도 당연히 뭐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많지만 그거 이상으로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인구 통계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컨텐츠의 뭐 소재라든지 이런 뭐 어떤 매체 막 이렇게 자세히 보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매체를 하나만 운영하시는 분들보다는 매체를 여러 가지로 좀 운영을 했을 때 내가 이 데이터를 좀 비교하고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을 여러 가지 매체를 진행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뭐 GA4라고 할게요.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 GA4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사몰이 있는 경우에만 스크립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사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애널리틱스를 꼭 심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광고를 장기적이게 하고 그리고 마케터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데이터 매체만 광고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매체를 광고를 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이제 성과를 뽑아내가지고 다음번에 광고를 할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할지 이번 달에 진행한 광고가 어떻게 진행을 했을 때 성과가 좋아서 다음 달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서 뭐 이런 분석 툴 같은 경우에는 있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보통 GA4 구글에서 조금 진행을 해주는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분석 툴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신에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라는 기능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발자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대표님이 직접 심어보고자 이렇게 하다가 홈페이지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뭐 내가 진짜 중요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돌아가는 코드가 있는데 그걸 삭제를 해버린다 하면 복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코드 이런 것들은 뭐 외주를 통해서 맡기거나 뭐 개발자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달라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개발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웬만큼 이제 뭐 블로그를 보고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날리고 그때서야 이제 찾지 마시고 초반부터 조금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크문 같은 데에만 외주 검색해봐도 뭐 구글 코드 씹는 거, 뭐 GA4 업데이트 코드 전자상거래 씹는 거 이런 것들 외주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보통 단가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나요? 이거 한번 심어 놓으면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뭐 특정한 그 홈페이지 스크립트 이슈가 없는 한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조금 초기 투자 비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애널리틱스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도 되고 뭐 옵션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뭐 스크립트만 씹는 거 아니면 뭐 이벤트 스크립트 여러 가지 씹는 거 아니면 뭐 GA 연동 이제 뭐 GA4 말고 뭐 다른 것까지 이제 통합해서 뭐 픽셀 연동 막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뭐 한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막 추가가 되는데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초반에 이제 기반을 다 잘 다져 놓으셔야 나중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크몽이나 숨고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고 이제 아무 데서나 하지 마시고 이제 리뷰라든지 이런 걸 좀 충분히 찾아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제 값싸다고 맡겼다가 나중에 또 AS도 막 안 되고 이러면은 진짜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구글 GDN에서 광고를 진행할 때 이런 전환의 데이터를 뭐 GA4로 보느냐 아니면 홈페이지에 따로 심어놓은 전환 스크립트로 따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심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GDN이라는 광고를 진행을 해서 이 전환 값을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뭐
GA4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GA를 무조건 심어야 되시고, 아니면 내가 호스팅사를 사용을 하는데 호스팅사에서 제공해주는 전환 데이터 스크립트를 따로 심어서 홈페이지에서 이 데이터를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굳이 GA4 데이터로 전환을 측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거를 심기는 추천을 드린다. 왜냐면은 모든 광고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일단 심어놓기만 하면은 메타에서 진행된 광고, 뭐 아니면은 뭐 네이버에서 진행된 광고,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구글 GA4라는 분석 툴에서 전부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글 GA만 연결만 하면 무조건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광고 랜딩 URL을 넣잖아요. 홈페이지를 세팅을 할 때 그 홈페이지 그 도메인 URL 뒤에 이제 UTM 값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추적할 수 있는 코드를 심어야 돼요. 코드를 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뒤에 조금 더 붙여서 이제 랜딩 URL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소스는 어떤 거고, 뭐 소재는 어떤 거고, 매체는 어떤 거고, 이렇게 저희가 임의로 이제 정해 놓으면은 그걸로 이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거든요. GA4에서. 그래서 그렇게 뭔가 UTM을 심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한테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저희 근데 벌써 이제 한 50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오늘 구글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뭐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구글 광고는 요즘에 뜨고 있는 유튜브에서 진행할 수 있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된다면 굳이 어떤 업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매체에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보고 이 매체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애널리틱스, 뭐 GA4 이러한 보고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무조건 홈페이지가 있으시면 심으셔라. 간장게장 5번 시켜 먹을 값으로 구글 애널리틱스 코드를 심으셔라. 이거로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터의 손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 광고 세팅의 효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직접 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또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한 후에 어떤 광고를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뭐 구글 광고를 집행하고 싶은데 저희가 구글을 추천을 안 드릴 수도 있어요. 맞아.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제안을 드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광고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구글 광고를 저희가 이제 주제로 했지만 왜 구글 광고를 주제로 했냐면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 못지않게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대한 영상 광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정말 괜찮은 곳들이다 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지만, 그냥 대세라서 우리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고, 이런 광고 상품보다는 이런 게 조금 더 진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뭔가 효율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성과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신다면은 업종에 맞는 광고를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조금 라이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 테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빠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